친구들 사이에서 운동신경이 뛰어난 애플잭과 대쉬는 언제나 서로 경쟁하며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친구 관계이다. 스위트 애플 농장에서 발굽 던지기를 하고 있던 두 포니는 자신들의 의욕을 불태우며 승부를 하고 있던 그때 애플잭의 깔끔한 골인으로 시합이 종료되고, 승부에서 패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대쉬가 조상이라도 치른 것 같은 표정을 짓게 되자 애플잭은 이퀘스트리아 최고의 운동선수 앞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말투로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대충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건가? 어쨌든 애플잭의 도발 한 방에 승부욕이 끓어오른 대쉬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포니 경기를 제안하게 되죠. 잠시 후 애플 농장에서 자존심이 걸린 철포니 경기가 스파이크 왜 맨날 진우나 택시로 쓰고 다니냐? 심판을 맡아줄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이 모두 모이자 첫 번째 경기인 장애물 가로지르기가 시작되고, 로데오 경기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는 애플잭이 우수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주하자 승리에 강박관념을 가진 대쉬는 진문수라도 걸린 것처럼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과몰입을 해버리는 대쉬에게 재미를 추구하자는 애플잭의 걱정과는 다르게 퍼랭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코스를 통과하고 승리를 거머쥐자 자신감을 회복하며 주둥이가 귀에 걸리고, 두 번째 시합인 발굽 머신에서도 최고점을 달성한 대쉬는 애플잭과의 철포니 경기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사과 농장에서 매일매일 재배를 하느라 단련된 애플잭의 끝장나는 하체를 당해내지 못하면서 동점이 기록되고 시합을 이어나가죠. 애플잭과 대쉬의 자존심으로 인해 조용하던 포니빌의 유사 올림픽이 열리면서 치열한 철포니 경기를 구경하러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서로의 점수를 추월하며 시합이 진행되던 그때 불안했던 대쉬가 애플잭과의 점수를 벌리기 위해 페가수스의 날개를 펼쳐듭니다. 그렇게 더러운 승리를 위해 날개를 사용하기 시작한 대쉬는 유리한 조건으로 애플잭과의 격차를 벌리고, 심사위원과 관객들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해맑게 웃기만 하며 마지막 줄다리기 시합이 진행되죠. 반칙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얼굴에 철판이 깔린 대쉬가 이번에도 뻔뻔하게 하늘을 날아버리며 승리를 쟁취하자 뚜껑이 열린 애플잭이 대쉬를 꾸짖기 시작하는데, 철판이란 바로 이 몸의 시다! 아니, 반칙 포은이겠지? 뭐? 날개를 쓰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넌 정정당당도 모르냐? 그렇게 반칙으로 철포니 경기에 승리한 죽방 마려운 대쉬를 인정할 수 없는 애플잭은 가을 낙엽 달리기 대회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재대결을 하자며 대쉬의 날개를 묶게 되고, 모든 선수가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럼 제자리에 서시고 준비! 근데 참 이상하죠? 대회 이름은 낙엽 달리기 대회인데 낙엽은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달리기는 포니들의 몫이죠! 뭔 소리? 핑키의 뻘소리와 함께 낙엽 달리기 대회가 시작되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애플잭과 대쉬가 선두를 달리기 시작하던 그때 애플잭이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는데, 경쟁에 눈이 멀어 주변을 살피지 못한 애플잭은 철포니 경기 때도 밥 먹듯이 반칙을 했던 대쉬가 자신의 발을 걸었다고 의심하게 되지만, 풍경을 감상하며 페이스를 조절하던 트와일라이트이 오해를 풀어주고 재빨리 격차가 벌어진 대쉬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쟁에 눈깔이 타오르는 건 대쉬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지며, 정직한 애플잭이 자신의 발을 걸었다고 의심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뒤에서 달려오던 트와일라이트이 또다시 오해를 풀어주죠. 그렇게 애플잭과 대쉬가 서로를 경계하며 달리자 중반 코스인 화이트테일 숲으로 발굽을 붙이게 되고, 그때 의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의리의 상징인 망나니 페가수스가 본색을 드러내며 반칙을 시도합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수 없는 애플잭도 대쉬를 따돌리기 위해 반칙을 사용하고, 경기는 더 이상 가을 낙엽 대회가 아닌 인성 테스트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며 추잡한 레이스를 선보이던 애플잭과 대쉬는 결승선이 코앞에 다다르게 되자 서로를 헐뜯으며 달리기 시작하고 만신창이 채로 완주를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이겼어! 나거든? 비겼어! 비겨? 1등으로 두 포니는 풍경이나 감상하며 느긋하게 달리던 트와일라이트이 5등이라는 성과를 거두자 정정당당하지 못하며 서로를 경기하느라 반칙을 하게 된 자신들의 추잡한 모습을 반성하며 힘을 합쳐 남은 가을의 낙엽을 떨어뜨리러 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이소부와의 토끼와 거북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급하지 않게 자신만의 꾸준한 속도로 놓치는 것 없이 올바른 길을 달려가자는 따뜻한 교훈으로 느껴지네요. 반박은 반박하겠습니다. 추잡한 덜티 플레이가 난무하던 달리기 대회가 막을 내리자 캔틀럽 포니 대축제에서 착용할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던 레리티에게 트와일라이트이 드레스를 수선하러 찾아오고, 찐따 특징을 총집합해 놓은 의상을 축제에 입고 갈 거란 트와일라이트의 말에 레리티는 자신이 새로운 드레스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트와일라이트는 드레스 제작은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을 알기에 거절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레리티는 축제에 작업복을 입고 갈 거라는 옆에 있던 애플잭의 드레스까지 만들어주려 하는데,
레리티가 무리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지만 끈질긴 설득과 성의를 거절할 수 없던 친구들은 드레스 제작을 부탁하게 되고 레리티는 떠오르는 영감들과 친구들의 특징을 조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포니대 축제에 착용할 드레스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티크에 친구들을 불러 모은 레리티는 한껏 분위기를 부풀리며 자신의 야심작들을 공개하지만 어쩐지 친구들의 반응이 떨떠름하자 디자이너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취향에 맞게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죠. 평소에 홀랑 벗고 다니는 것들이 뭐 그리 불만이 많은지 레리티는 압박감에 망가지기 시작하며 자신의 호의가 무덤을 파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못생긴 마음으로 작업을 하게 된 레리티의 컨디션은 기진맥진이 돼버렸지만 부티크를 방문한 친구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선 한시름 놓으려던 그때 켄틀롯의 패션 선두자 호이티토이티가 레리티의 패션쇼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밤 포니빌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레리티는 눈깔이 단추구멍인 친구들의 취향에 맞춰 제작한 드레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자신의 꿈에 지장이 생길까봐 떨리지만 차마 친구들의 패션 센스가 토악 찔러온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며 패션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야, 옷 잘 못 입는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늦게나마 분위기를 파악한 친구들은 쪽팔림의 표정이 굳으며 존경하던 호이티토이티에게 악평을 받은 레리티는 관객들의 비난과 함께 무대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쌓아올린 명성에 금이 가게 되자 방 안에 틀어박힌 레리티에게 사과를 전하러 친구들이 모이게 되지만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날 내버려둬. 자신들의 무리한 부탁으로 멘탈이 박살난 레리티를 방치할 수 없던 친구들은 레리티만의 드레스를 제작하여 호이티토이티를 섭외하고 패션쇼를 다시 개최하며 레리티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번에는 자신들의 총 맞은 취향이 아닌 레리티가 즐겁게 작업한 드레스와 함께 패션쇼를 개최하자 호이티토이티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며 디자이너로서의 호평을 받게 되고 타인의 친절을 권리로 여기는 시건방진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저도 비슷한 일화가 있어서 주먹이 부들거려. 오늘도 트와일라이트의 마법 연습을 도와주는 실험맨 스파이크. 그때 핑키의 비명소리와 함께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채로 포니비를 싸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집중이 흐트러진 트와일라이트이 핑키를 찾아가고 그녀는 자신의 꼬리가 실룩거렸다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다는 예언을 하게 되지만 과학적인 사실만을 믿는 트와일라이트의 눈에는 핑키가 귀엽기만 하죠. 다이빙한 개구리의 정체는 플러터샤이의 실수라는 사실을 알아챈 트와일라이트는 조용한 장소로 발굽을 움직이고 우연에 감탄하는 스파이크와 정신 사나운 핑키 센스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지만 또다시 예언이 적중하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핑키는 그렇다 치고 애플잭과 포니빌 친구들까지 핑키 센스를 믿는 모습을 본 트와일라이트는 계속해서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핑키를 엉터리라고 업신여기는데 지금도 콤보가 느껴져. 귀가 아파다. 눈이 깜빡. 무릎이 후들이. 말도 안 되는 예언들로 연체동물 마냥 몸을 꼼지락거리는 핑키 센스의 매운맛을 본 트와일라이트는 우등생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다며 기계를 이용해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려는 과몰입을 하게 되지만 핑키의 예언은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트와일라이트는 집착과 함께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불어. 둘이 짰지. 그렇게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다니던 트와일라이트는 핑키 센스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 핑키를 미행하지만 예언을 통해서 점점 험한 꼴을 당하기 시작하죠. 결국 뼈가루가 녹아버릴 정도로 두들겨 맞던 트와일라이트이 체념하기 시작하던 그때 플러터샤이가 있는 개구리 범벅 늪지대에서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핑키의 말을 듣고 예언을 확인하러 떠납니다. 잠시 후 늪지대에서 안전한 플러터샤이를 발견한 트와일라이트는 예지력과 과학을 연관지으며 쌓여왔던 울분을 토해내지만 늪지대에서 히드라가 나타나며 모두 함께 도망치기 시작하고 숲속에서 목숨을 걸고 달리던 친구들은 가까스로 히드라를 따돌리지만 자신이 감지한 센스는 히드라가 아니었다는 핑키의 말에 폭발하고 맙니다. 내가 졌다. 결국 핑키 센스를 몸으로 직접 배웠던 트와일라이트이 핑키를 믿게 되자 자신이 감지했던 예측 불가능한 센스는 트와일라이트이 자신의 말을 믿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트와일라이트 또한 생각의 폭을 가둬놓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얼마 후 비행도시인 클라우즈데일에서 열릴 올해의 비행사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던 대쉬는 페가수스가 자신의 속도를 초월했을 때 나타나는 소닉 네임을 완성하기 위해 얼굴이 뜯어져라 연습을 하고 있던 와중 도서관으로 추락하고 100번이 넘는 도전에도 소닉 네임을 완성하지 못한 대쉬는 친구들 모두가 응원을 와줬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워하지만
페가수스가 아닌 다른 포니들은 구름 위에 떠 있을 수 없기에 패션쇼를 준비하며 무대 공포증을 잘 알고 있는 레리티는 대쉬가 걱정되자 도서관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데, 찾으라니 뭘? 우리의 클라우드 데일에 데려가줄 마법을 찾아보라고. 레인보우 긴장하는 모습 봤지 않니? 우리가 힘을 북돋아줘야 해. 안 찾고 뭐해? 한편 고향에 도착한 대쉬와 플러터샤이는 비행학교를 재학했던 어린 시절 때부터 꾸준하게 자신들을 조롱하는 포니들에게 소닉 레인붐 따위는 전설 속의 이야기라며, 망아지 때부터 비행 도중 실수를 남발해 레인보우 과당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쉬가 절대로 실현시킬 수 없을 거라며 자존심을 깎기 시작합니다. 대회에만 참가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대쉬가 셀레스티아와 원더볼트 앞에서 개망신을 당할 거라며 찡찡거리던 그때 트와일라이트에게 마법을 부여받은 레리티가 촌스러운 나방날개 같은 걸 달고 클라우드 데일에 나타났죠. 곧이어 열기구를 타고 마법을 사용한 친구들도 구름 위를 걷기 시작하며, 대쉬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대회 전까지 날씨 공장을 구경하러 가지만 레리티의 꼴값으로 날개에 시선이 집중된 페가수스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진 레리티까지 대회에 참가한다고 말하자 부담감을 느낀 대쉬의 무대 공포증은 점점 불어나고 맙니다. 잠시 후 셀레스티아 공주와 원더볼트가 경기장에 도착하면서 대회를 시작하지만 소닉 레인붐을 실패할까봐 겁먹은 대쉬는 다른 포니들 몰래 참가 번호를 바꿔치기 하며 순서를 미루는데, 어릴 때 영어 단어 시험지 맨 아래 제출하는 느낌이네요. 나만 그랬나? 그렇게 마지막 순번까지 바꿔치기한 대쉬는 꽃단장을 한 레리티와 대기실에 단둘이 남게 되며 경기가 시작되고 비행과 무용이 교차되며, 관객들의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던 그때 레리티의 날개가 태양빛에 타버리며 추락합니다. 원더볼트가 재빨리 레리티를 구하러 가지만 매서운 발버둥에 두들겨 맞게 되고, 포니들을 구하기 위해 대쉬가 경기를 포기하고 코스를 이탈하며 속도를 높이게 되는데, 그렇게 레리티와 원더볼트를 구하기 위해 속도를 초월한 대쉬는 전설의 소닉 레인붐을 실현하게 되면서 올해의 비행사로 선정되고 자신의 꿈인 원더볼트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바쁜 레리티에게 오팔의 그루밍을 마쳤다며 부티크로 찾아온 플러터샤이. 레리티는 자신이 접근하기만 해도 사납게 끌어대는 오팔을 잘 다루는 플러터샤이가 드래곤마저 제압해버리는 노려보기를 사용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들지만,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재능인 플러터샤이에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오늘도 밤을 새워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레리티가 밀린 일감을 걱정하기 무섭게 애플블룸과 스쿠틀루가 스위트벨과 함께 오늘 밤 부티크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며 찾아오지만, 자신은 밤샘 작업 때문에 망아지들을 돌봐줄 수 없는 몸이라 말하자 플러터샤이가 자신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열자며 레리티의 걱정을 덜어줌과 동시에 자폭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망아지들의 심란함을 잘 모르던 플러터샤이가 파자마 파티를 할 생각에 들뜬 채로 마을 외곽 숲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자, 호기심 많은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들은 처음 보는 플러터샤이의 집을 해집고 다니며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걱정했던 망아지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시한폭탄 마냥 불안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게임을 제안하죠. 누가 오래 조용한 지 겨루는 거야. 재밌겠지? 난 세계 챔피언이야. 절대 못 이길걸? 아니 뭔 말 같지도 않은 게임이 큐티마크를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해보려는 망아지들을 막을 수는 없었고, 한밤중에 위험한 에버프리 숲으로 가려는 아이들을 간신히 제지한 플러터샤이는 지친 몸으로 자장가를 불러주며 망아지들을 채우려 하는데, 이제 사르르르 눈을 감아요. 나 이 노래 아는데. 이제 사르르 잠들어야 해. 자 이제 모두 잘 시간이야. 숲속이라 층간소음 걱정은 없지만 스위트벨의 샤우팅으로 망아지들이 폭주하며 닭장의 닭들이 탈출하게 되고, 플러터샤이가 노려보기로 상황을 수습하며 하루가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탈출한 한 마리의 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망아지들이 발자국을 따라 에버프리 숲으로 향하죠. 잠시 후 아이들이 사라진 걸 알아챈 플러터샤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인 자신을 원망하며 숲속으로 향하자, 낮에 제코라를 만나러 갔던 트와일라이트이 용과 닭의 모습을 합친 코카트리스와 눈을 마주쳐 석상으로 변해 있었고, 트와일라이트과 마찬가지로 망아지들이 돌덩이로 변하기 전에 코카트리스를 막으러 달려간 플러터샤이는 또다시 노려보기를 사용해서 온몸이 굳기 전에 아이들을 구해내죠. 한바탕 소동이 막을 내리고 이제서야 느긋하게 티타임을 즐기는 플러터샤이는 동물들을 잘 돌보는 자신이 망아지들까지 잘 컨트롤할 줄 알았었다며, 감당하지 못할 일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노려보기의 성능을 눈앞에서 지켜봤으니 앞으로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내가 할게. 얘들아. 플러스 언니 왜?
파자마 파티가 마무리되고 애플잭을 따라 사과농장의 외곽으로 향하는 큐티마크 크루세이더가 도착한 곳에는 어린 시절 언니가 놀던 오두막이 있었고, 애플잭은 큐티마크를 찾는 망아지들의 아지트로 사용하라 하는데 물론 다 쓰러져가는 집을 치우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망아지들은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 오두막에서 자신들의 재능에 맞는 큐티마크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도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발굽이 닿는 대로 각양각색의 일을 해보았지만 엉덩이에 큐티마크가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자 시무룩해져버린 망아지들을 본 트와일라이트와 치얼릴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운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포니빌 학교 장기자랑 대회를 권유합니다. 큐티마크를 위해서라면 돌도 쳐먹을 수 있는 망아지들은 장기자랑을 위한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며 뮤지컬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술의 소질이 있는 애플블룸과 악기와 노래를 잘하는 스위티벨, 춤에 재능이 있는 스쿠틀루는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는 어른들의 말에 뒤죽박죽 역할이 섞이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부족한 부분만을 선택한 망아지들을 본 애플잭은 차마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며 장기자랑이 시작되죠. 대기실에서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들의 장기자랑 주제를 들은 트와일라이트도 망아지들이 수상 결과에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들의 다짐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무대에서 익숙하지 않은 역할에 실수를 연발하며 깽판을 치게 됩니다. 잠시 후 공연을 마친 망아지들에게 웃음이 쏟아지게 되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아이들이 도망칠 틈도 없이 시상식이 열리고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우수 코미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교훈은 해본 적 없는 일을 찾아다니기보단 자신 있는 일을 하라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공감은 안 돼요. 한번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일들이랑 다양한 경험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진지충이라면 미안해요. 오늘도 자신의 캐러셀 부티크에서 의상을 제작하는 레리티. 그때 문이 열리며 포니팝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파이어 쇼어즈가 이 캐슬에서 핫한 디자이너로 알려지고 있는 레리티에게 자신의 콘서트 무대 의상을 주문하러 찾아오자 기쁜 마음에 다이아몬드로 치장하며 공들인 캐러셀 부티크의 신상품을 보여주며 사파이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눈알이 멀어버릴 정도로 빛나는 신상품을 본 사파이어가 5벌이나 추가로 즉시 구매를 결정하게 되자 레리티는 보석 한 트럭을 채집할 생각에 기절해버리고 재빨리 노이의 스파이크와 함께 인근의 광산으로 향하죠. 그렇게 마법을 이용한 레리티의 보석 탐사 능력과 생채삽 스파이크가 힘을 합쳐 보석을 싹쓸이하고 있자 보석을 모으는 다이아몬드 사냥개들의 시야에 포착되고 빠른 채집을 위해 마법을 사용할 줄 아는 레리티를 납치합니다. 당장 내 몸에서 쏟대! 너 아직도 노래고 이쁘란다가! 레리티의 납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광산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사냥개들이 구덩이로 도망쳤다는 스파이크의 증언에 재빨리 구출을 하려 하지만 무수하게 늘어난 구멍수를 보곤 악으로 깡으로 하나씩 뒤져보려는 그때 사냥개들이 포니들을 따돌리려 입구를 봉쇄하면서 농락당하기 시작합니다. 댕댕이들의 민첩한 움직임에 진땀을 빼던 포니들은 먼지도 수입살 아니면 안 만지는 레리티가 흙 속에서 돌아버릴까봐 조급해지자 스파이크는 자신의 보석을 이용해서 사냥개들을 유인하려 합니다. 물론 머릿속으론 백마탄 기사 뺨치는 망상이 펼쳐지죠. 총각 꿈 좀 깨지. 즐거운 망상도 잠시 땅굴에서 보석을 매다는 낚싯줄을 강하게 잡아당기자 스파이크와 포니들은 하나둘씩 갱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로처럼 복잡한 길이 펼쳐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갱도 속에서 한참을 걸어도 레리티를 찾을 수 없자 트와일라이트는 레리티가 알려줬던 보석 탐지 마법을 이용해 보석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갱도의 보석 보관소에 있는 레리티는 사냥개들에게 마법을 이용해서 보석을 탐지하라는 협박을 당하며 졸지에 땅을 파게 되는데 페디큐어를 받고 와서 땅을 팔 수 없다고 찡찡거리는 레리티가 답답한 사냥개들은 결국 수레를 끌게 만들며 보석을 채집하게 되고 레리티는 납치를 당한 와중에도 계속해서 광산 속의 청결도와 자신에 대한 무례함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며 사냥개들의 귀에서 피를 뽑아냅니다. 그만 징징대! 애들이 귀 떨어지겠다고! 징징? 난 징징댄 게 아니라 항의를 한 거예요. 징징이 먼저 보여줘요? 느슨하게 해줘요. 너무 아파. 너까지 슬었어. 좀 닦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 착착 좀 징징대! 아까 징징대는 거 보여달랬잖아.
듣기 좋은 징징거림에 귀를 틀어막은 사냥개들은 레리티의 입을 막기 위해 자진해서 하인이 돼버리며 수발을 들기 시작하지만 자신들이 호구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레리티에게 또다시 수레를 채우죠. 넌 일만 잘하면 돼. 가자, 노새야. 방금 나한테 뭘 했어요? 노새? 노새는 못생겼는데 그럼 내가 못생겼단 거예요? 누가 또 얘 울렸어? 그래 좀 봐요. 아름다운 순간이 사라지고 나네. 노새. 잠시 후 갱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레리티의 목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보석 보관소를 찾아가며 사냥개를 쓸어버리려던 그때 레리티의 징징거림을 참을 수 없던 사냥개들이 갱도의 모든 보석을 다 넘겨주며 포니들을 쫓아냅니다. 방영 당시 총알 더빙으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에피소드인데 왠지 볼륨을 줄이게 되는 건 기분 탓이겠죠? 레리티와 플러터샤이는 단둘이서 스파를 다닐 만큼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서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달콤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오늘도 특별한 경험들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레리티는 이케스트리아의 패션 사진작가 포토피니쉬가 자신의 부티크를 촬영한다는 소식을 말해줍니다. 플러터샤이는 언제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친구의 모습에 미소가 띄어지지만 곧이어 자신의 패션 모델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죠. 플러터샤이는 결국 디자이너의 미래가 달렸다는 레리티의 간곡으로 포토피니쉬의 모델 촬영을 준비하게 되고 스파이크가 살신성이라며 바늘꽂이로 디자인을 도와주던 사이 포토피니쉬가 흡족하게 플러터샤이의 화보를 담아가면서 최고의 스타가 될 준비를 하라는 소식을 남기고 떠납니다. 자신의 디자인으로 포토피니쉬를 만족시켰다는 사실과 다음 촬영에도 그녀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레리티는 노력을 보상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포토피니쉬의 마음을 사로잡은 본인은 플러터샤이였다는 소식을 들으며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플러터샤이는 친구의 기회를 뺏었다는 생각에 모델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레리티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플러터샤이는 레리티의 기대에 싫어하는 모델 일을 지속하게 되고 점점 유명해지는 플러터샤이를 바라보던 레리티의 마음은 질투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자랑스러워. 스타일 살면 분명 행복하겠지? 잠시 후 파파라치들에게 둘러싸이던 플러터샤이가 부티크로 도망치며 오랜만에 레리티와 만나게 되고 쌓여있는 응어리를 풀고 싶은 플러터샤이는 스파 약속을 잡지만 포토피니쉬와의 스케줄로 한참 후에 도착하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간 레리티를 대신해 트와일라이트에게 모델일을 관두고 싶다고 말하자 이미지를 망가뜨려 포토피니쉬의 마음을 접게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많은 포니들과 질투에 찌든 레리티가 패션쇼를 관람하러 찾아오고 트와일라이트는 마법으로 무대를 워킹하는 플러터샤이를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관객들은 토마토를 날릴 정도로 살벌하게 야유를 펼치지만 친구의 계획을 알 리가 없는 레리티는 플러터샤이의 무한함을 덮기 위해 극찬을 하기 시작하고 수준 높은 패션을 가진 레리티의 호응에 모든 포니들의 발굽소리가 무대를 둘러쌉니다. 망가지려고 했는데 더 유명해져 버렸어. 정말 짜증나. 아무거나 막 차버릴 거야. 잠시 후 플러터샤이가 걱정된 레리티가 대기실을 찾아오고 오랜만에 만난 둘은 진실을 털어놓으며 더욱 가까워지게 되죠. 애플잭! 누굴 그렇게 책까지 읽어주며 재우나 했더니 고작 사과나무였어? 레리티 이모가 괜히 질투나서 저러는 거란다. 레리티 이모는 속인 이글거려서 못 봐주겠구나. 어느 날 애플잭은 사촌이 브레이본을 만나기 위해 금쪽같은 사과나무 블룸버그를 데리고 서부마을 애플루사로 기차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고 나무에겐 고급 침대 칸을 준비해주면서 친구들은 일반석에 처박아두냐고 투덜거리는 레리티의 잔소리도 잠시 오랜만에 우정여행에 들떠 밤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노가리를 털던 그때 철도를 뒤흔드는 큰소리에 창밖을 보자 버팔로 떼들이 기차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어린 버팔로 한 마리의 행동이 수상한 대쉬가 상황을 살펴보죠. 대쉬를 따돌린 꼬마 강심장은 뭔 이름이 이러냐? 어쨌든 기차의 침대 칸과 일반 칸의 연결고리를 제거하며 잠들어 있는 블룸버그와 스파이크가 납치당하고 애플루사에 도착한 포니들은 브레이번에게 버팔로 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자 브레이번은 버팔로들이 자신들의 통행길을 위해서 애플루사 포니들의 농장을 갈아치우려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서부의 허우벌판에서 나고당한 대쉬를 구하러 핑키가 찾아오고 버팔로들과 친해진 스파이크를 만나며 손님 대접을 받게 되지만 기차에서 자신을 따돌린 어린 버팔로를 본 대쉬가 급발진하며 자리를 뜨려하자 천둥발굽 주장인 개척 포니들인 애플루사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았다며 기차를 습격하고 사과나무를 강탈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각자의 사정을 들은 포니들은 영원히 티격태격하는 것보단 하루빨리 서로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애플루사 주민들과 버팔로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는 핑키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싸울 이유가 없죠. 서로 나눠 서로 아껴 하나랑 늘 기억해.
서로를 배려하자는 핑키의 노래는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기만 했는데 애플루스와 버팔로들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울 때 꼭지가 돌아버렸는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차지하자는 얼탱이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친구들은 상황이 극한까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전쟁을 멈추기 위해 애플루스와 버팔로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친구들의 노력으로 전쟁 직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두 종족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나 싶었지만 핑키의 먹같은 노래로 일방적으로 영토를 침해당한 버팔로들이 돌격하기 시작하고 애플루스도 버팔로들의 공격에 마을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서부 마을이라 리볼버라도 난사할 줄 알았는데 사과파이나 던지는 소꿉장난 전쟁이 시작되고 난장판 속에서 우두머리인 천둥발굽 주장이 파이를 맞게 되죠. 우두머리의 죽음으로 모두가 시체라도 본 것처럼 슬퍼하던 그때 파이 맛을 본 천둥발굽 주장이 애플루스의 사과 수확을 도우며 식량을 나누는 대신 버팔로들의 길을 열어달라는 합의를 맺게 되고 애플잭이 마음으로 키운 자식 플룸버그도 돌려받게 됩니다. 결론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은 양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에피소드는 핑키의 댄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즙으로 아주 불순하단 말이지. 오늘은 셀레스티아 공주가 포니빌에 방문한 날이다. 왕족의 방문이라는 소식에 모든 포니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다친 동물들을 돌봐주느라 약속 시간에 늦은 플러터샤이. 파티 시간 동안 외부 포니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근위병들에게 겁먹어 돌아가려는 찰나 제자인 트와일라이트의 증언으로 파티에 입장하게 되고 백성들의 지나친 격식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셀레스티아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된다. 드래곤에 관한 문제 때도 그렇고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트와일라이트의 편지로 종종 전해들은 셀레스티아는 자신도 동물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주의 말과는 다르게도 옆에서 죽어가는 애완동물 필라미나를 목격한 플러터샤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잠시 후 시장님과의 면담으로 셀레스티아가 퇴장하게 되고 필라미나의 창백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플러터샤이는 파티가 끝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필라미나를 데려오고 마는데 공주님은 왕족이라 너무 바쁘셔서 널 돌볼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 셀레스티아가 바쁜 일과를 보내는 왕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필라미나의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했고 아픈 동물을 방치할 수 없는 플러터샤이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시작하지만 점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자 초조함에 둘러싸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와일라이트이 남의 집 문을 막 쳐열면서 오늘 있던 공주님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그때 필라미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형 사고에 불안한 트와일라이트는 플러터샤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필라미나의 상태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밖을 나서려던 그때 필라미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근위병들이 마을을 조사하고 있었고 필라미나를 돌려놓기에 늦었다고 판단한 둘은 차라리 병을 완치시키려 하려고 하지만 필라미나가 세장에서 탈출하며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잠깐만 실례. 내려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플러터샤이는 마을 광장에 분수되어 있는 필라미나를 발견하지만 모든 깃털이 빠진 필라미나는 곧장 불타버리며 잿더미로 변하게 되고 소란스러운 광장에 셀레스티아가 나타나자 플러터샤이와 트와일라이트이 서로를 감싸주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플러터샤이의 솔직한 마음을 들은 셀레스티아는 애완동물의 잿더미를 보고 슬퍼하나 싶었지만 오히려 미소를 짓고 필라미나의 정체는 삶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화려한 빛과 함께 부활을 반복하는 불사조였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플러터샤이가 좋아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셀레스티아가 이토록 덤덤했던 이유는 오랜 시간 필라미나를 지켜봤었기 때문이죠. 아니 미리 말을 해주던가. 자신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는 무지성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것보다 친구들 사이에서 첫 번째로 큐티마크를 얻었다는 대쉬의 경험담을 듣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스쿠터를 타면서 대쉬를 만나러 가던 도중 사과를 훔치던 토끼들을 쫓는 애플잭과 충돌하게 되고 언니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애플블룸에 의해 틀딱의 망아지 시절 추억 회상이 시작됩니다. 애플잭의 망아지 시절은 농장을 가꾸는데 전념하는 현재와는 다르게도 레리티와 비슷한 화려한 인생을 추구했었기에 오렌지 이모와 삼촌이 있는 대도시 메인해튼으로 떠나게 되며 애플잭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메인해튼에 걸맞는 세련된 모습을 추구하려 하지만 어린 애플잭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환경과는 딴판인 메인해튼의 모습에 가족들과 사과 농장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던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큰 폭발 소리와 함께 무지개의 방향이 스위트 애플 에이커스 농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달으며 방황하던 마음을 결정하게 되고 사과를 사랑하는 큐티마크를 얻게 된다. 한바탕 썰을 풀어낸 애플잭은 이어서 토끼들을 쫓게 되고 망아지들이 포니빌로 향하자 이번에는 오리들의 보행을 도와주던 플러터샤이가 과속하는 스코틀러를 가로막죠. 대시에 큐티마크 이야기를
얘기를 들으러 가고 있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은 플러터샤이도 트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클라우즈 데일의 청소년 비행 캠프에 참석했던 플러터샤이는 남들보다는 뒤처지지만 날개를 다루기 위해 연습을 하게 된다. 페가수스가 날지도 못하고 빈번하게 실수를 저지르자 망아지들이 플러터샤이를 따돌리기 시작하던 그때, 대쉬라는 페가수스가 앞에 나타나서 플러터샤이의 조롱을 멈추기 위해 일사천리로 비행 경주를 하게 되고, 아이들의 속도에 구름 밑으로 떨어지지만 숲에 있던 나비무리가 플러터샤이를 구해주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데, 난생 처음 구름 밑에 내려와 동물들을 만난 플러터샤이가 들떠있던 그때 하늘에서 벌어진 무지개의 파동으로 동물들이 겁에 질리게 되자 플러터샤이는 교감을 통해 모두를 안심시키고 분홍색의 나비가 그려진 큐티 마크를 얻게 된다. 이때 플러터샤이의 썰이 구질구질하다는 못 베어먹은 스쿠틀루가 친구들을 모아 대쉬의 행방을 알고 있는 레리티에게 향하지만 마찬가지로 명절마냥 라떼 시절을 풀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의 레리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자신의 의장이 괜찮다는 가벼운 칭찬뿐. 완벽을 추구했던 레리티는 공연 시간이 다가와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던 그때 마력이 담긴 자신의 뿔이 길을 인도하죠. 마력에 이끌려 도착한 곳에는 못생긴 바위덩어리만 덩그러니 있자 디자이너의 꿈을 부정하던 순간 무지개의 파동이 바위를 가르며 수많은 보석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디자인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자 많은 포니들의 환호를 얻게 되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그려진 큐티마크를 얻게 됩니다. 스쿠틀루는 플러터샤이의 고리타분한 썰에 이어서 오글거리는 레리티의 이야기까지 듣기 싫다며 하루빨리 대쉬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밖으로 향하지만 이번에는 트와일라이트에게 붙잡혀 강제 추억 회상을 당하게 된다. 이케스트리아의 수도인 켄툴롯에서 출생한 트와일라이트는 난생 처음 태양의 날을 맞이하며 셀레스티아 공주가 마법으로 해를 띄우는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도 멋진 마법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에 밤낮 없이 공부에 열중하게 되고, 딸내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은 셀레스티아의 유니콘 영재학교에 입학을 허가해주지만 깐깐하기로 유명한 입학시험에서 긴장한 트와일라이트는 마법으로 드래곤의 알을 부활시키지 못하며 기권을 하게 되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무지개의 파동이 자신의 힘을 증폭시킨다. 그렇게 잠들어있던 마법의 재능이 폭주한 트와일라이트는 스파이크를 만나게 됨과 동시에 셀레스티아의 수제자로 임명받으며 분홍색의 육망성이 그려진 큐티마크를 얻게 됩니다. 촐랑거리는 트와일라이트를 뒤로하고 망아지들의 주목적인 대쉬를 만나러 슈가큐브 코너로 향하는 사이, 수레에 무임승차를 한 핑키도 큐티마크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망아지들의 말에 어린 시절 썰보따리를 풀어버리죠. 자매들과 함께 포니빌 외곽의 채석장에서 자란 핑키는 모두가 힘든 노동으로 웃음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목격한 무지개로 인해 신비로운 감정에 둘러싸여 난생 처음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멋진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던 핑키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무지개 대신 신나는 파티를 열어 채석장에 웃음꽃을 피우게 되자 파티를 상징하는 풍선이 그려진 큐티마크를 얻게 된다. 그렇게 퀘스트 마냥 어른들의 썰을 하나씩 듣게 되며 마침내 대쉬를 만나게 되고, 청소년 비행 캠프에서 플러터샤이를 위해 승부를 펼치게 된 자신이 의리를 지키려고 한계까지 속도를 끌어올려 소닉 레인붐을 시전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 큐티마크를 얻었다고 하자 친구들은 운명을 깨닫게 해준 무지개의 정체는 레인보우 대쉬의 활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과거부터 우정이라는 운명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었다며 더욱 각별한 사이로 발전합니다. 소닉 레인붐은 대쉬의 가장 유일한 활약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기를 통해 앞으로 뒤지게 패고 싶은 밉상짓을 일삼게 되죠. 감동을 깨버렸다면 sorry. 어느 날 이케스트리아에 100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별똥별비를 보러 가기 위해 준비물을 챙기고 있는 스파이크. 자신의 최고의 조수라는 트와일라이트의 말에 어깨뽕이 차오르며 외출을 하려던 그때 천문학에 관한 책을 가져오려다 재채기로 불을 내뿜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트와일라이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스파이크는 책을 뒤로하고 모두가 모여있는 언덕으로 향해 센스 있는 사회생활을 보여주면서 좋아하는 레리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과 누나들한테 칭찬 세례를 받는 스파이크는 기분이 뒤지게 좋아지려던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비가 쏟아지지만 준비물을 챙기느라 피곤했던 스파이크는 골아떨어지고, 잠시 후 모두를 위해 노력해준 아기 드래곤을 재운 트와일라이트는 해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도중 강한 바람에 창밖으로 보고서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간 보고서를 잡아다주며 쌀쌀한 날씨에 떨고 있는 부엉이에게 아울로이셔스라는 이름을 쥐어주고, 아침이 찾아오자 전날의 피로로 늦잠을 잔 스파이크가 트와일라이트에게 보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자 아울로이셔스가 보고서 작성을 도와줬으니 괜찮다며 스파이크를 진정시키지만 자신은 일과가 고되지 않다며 다른 조수는 찾지 않아도 된다는 스파이크에게 이를 덜어주려 하는 거라고 말하죠. 도서관으로 향한 트와일라이트를 뒤로하고 조수 자리가 걱정된 스파이크는 자신이 최고의 조수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 합니다. 넌 딱 하나만 명심해. 내가 1인자, 넌 2인자. 알았어? 누구?
새롭게 나타난 부엉이에 친구들이 몰려들며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포니들은 아울로이셔스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질투하는 스파이크가 귀엽기만 한데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스파이크는 트와일라이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평소보다 무리하게 움직이지만 재빠른 부엉이가 사사건건 할 일을 가로챈과 동시에 태워먹은 천문학책을 찾아내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된통 깨지게 되자 아울로이셔스가 최고의 조수를 차지하려고 고자질을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스파이크는 집안을 어질러 모형쥐를 가져다 놓고 쥐를 잡아먹는 부엉이가 사고를 친 것처럼 귀여운 범죄를 계획하죠. 케첩까지 뿌려가며 살벌한 범죄 현장을 만들던 스파이크를 목격한 트와일라이트는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속이려 한 모습에 실망하고 조수로서 면목 없는 스파이크 또한 도서관을 벗어나 에버프리 숲으로 가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동굴에서 보석 더미를 발견하고 배 터지게 포식을 하죠. 공복감이 사라지자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앞으로를 걱정하는 스파이크 앞에 보석의 주인인 거대한 드래곤이 나타나 위기를 맞이하지만 케첩이 묻은 발자국을 발견한 아울로이셔스와 트와일라이트이 스파이크를 구해주죠. 그 후 성장기인 아기 드래곤의 숨은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야행성인 부엉이가 야간 작업을 도와주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자신의 의동생인 스파이크를 대신할 수 없으며 트와일라이트 또한 무신경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합니다. 핑키는 애완하고인 잇몸이의 생일을 기념하여 파티에 참석할 친구들을 위해 노래와 초대장을 만들어 지극정성으로 초대를 하고 꿀잼이 보장되어 있는 핑키의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참석한 친구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른 채로 놀게 되고 뒤풀이 파티가 남았다며 자고 가라는 핑키의 말에 트와일라이트는 조만간 또 모이자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와 같은 인사말에 핑키는 다음날에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초대장을 돌리지만 모두가 할 일이 있다며 파티를 피하는 기색을 보여주죠. 모두에게 입구컷을 당한 핑키는 급조한 것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며 나름의 추리를 펼치던 그때 공부를 한다던 트와일라이트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며 빵집으로 입장합니다. 안에 핑키 있어요? 아마 없을걸? 다행이다. 아시죠? 핑키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거. 컵케이크 아주머니와 트와일라이트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핑키는 완벽한 변장으로 무언가를 들고 가는 트와일라이트를 미행합니다. 슈가 큐브 코너에선 아무 일 없었겠지? 아마도. 잘했어. 핑키한테 들키면 끝이니까. 점점 강화되는 변장술로 부티크 앞에서 물건을 넘긴 트와일라이트와 레리티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친구들 모두가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알아챈 건지 습관적으로 핑키에게 인사를 건넨 대시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전속력으로 추격전을 벌이던 둘은 애플 농장에 도착하지만 대시를 숨겨준 애플잭이 핑키에게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애플잭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문을 막자 핑키는 스파이크를 잡아다 보석과 함께 취조를 시작하고 핑키의 추리와는 다르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던 스파이크는 불타버릴 것 같은 압박감에 억지로 친구들이 핑키의 파티를 싫어하며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역시 나 이럴 줄 알았지. 포니빌에 모두와 친하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이 자신의 파티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던 핑키의 멘탈은 부서지고 현실을 부정하느라 무생물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망상에 빠져버린 핑키가 무서울 정도로 혼잣말을 짓거리던 사이 아까까지 자신을 피하던 대쉬가 찾아오지만 핑키가 발굽 하나 꼼짝하지 않자 힘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잠시 후 헛간의 문을 열자 친구들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 모여있었고 자신의 왕따 기념 파티를 열며 조롱한다고 생각한 핑키가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단단히 오해를 하자 친구들은 모두에게 언제나 즐거운 파티를 열어주느라 자신의 생일조차 까먹고 있던 핑키에게 깜짝 파티로 보답을 해주고 싶었다 말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던 캔틀로포니 대축제의 날이다. 트와일라이트는 왕궁으로 향하기 위한 마차를 만들기 위해 사과 한 송이와 생쥐들에게 마법을 불어넣으며 출발 준비를 마치지만 오팔이 말로 변한 생쥐들을 덮치며 마차만 덩그러니 남게 되자 레리티가 마차를 끌어줄 포니들을 구하게 되며 축제에 참여할 준비를 하러 갑니다. 문 좀 열어줘. 지금 열어줄게. 열긴 뭘 여니? 그런 알몸 차림으로. 알몸? 우린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 오랜만에 고향인 켄틀롯에 갈 생각에 신난 스파이크는 모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축제에 방문한 것이죠. 플러터샤이는 왕궁에 있는 비밀 정원의 동물들과 친해지려 하고 애플잭은 많은 포니들에게 상품을 판매해 돈을 쓸어 담기, 레리티는 분위기 좋은 축제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대시는 페가수스의 우상인 원더볼트와 친목을 쌓으려 하고 핑키는 처음 보는 포니들과 즐거운 파티를 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와일라이트는 오랜만에 스승인 셀레스티아와 밀린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모두가 큰 기대를 가지고 각자의 목표에 성공을 빌며 6갈래로 흩어집니다. 트와일라이트이 왕궁에 들어서자 반가운 셀레스티아의 모습이 보이며 인사를 나누게 되고 레리티 또한 꿈에 그리던 블루블러드 왕자를 발견하게 된다. 플러터샤이가 왕궁의 비밀 정원으로 향하는 사이 애플잭의 요리가 오픈하자마자 팔리게 되며 대박의 냄새가 흘러오죠. 대시 또한 클라우즈데일에서 소닉 레인보를 보여줬던 활약으로 원더볼트에게 기억되며 VIP룸에 입장하게 되고, 이어서 반짝이는 댄스장 과 음악들, 다양한 포니들의 흥분한 핑키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지만 예상과는 달리 딱딱한 격식에 굳혀있는 켄틀로 포니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꿈꾸던 기대와는 다르지만 어렵게 참석한 포니 대축제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던 친구들은 어거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둘씩 무리하기 시작하며 급기야 켄틀로 왕궁의 행사장을 박살내버리고 맙니다. 이미 난장판이 된 행사장에서 플러터샤이의 사자우로 인해 겁먹은 동물들까지 들어오게 되며 상황을 수습할 수 없게 되자 셀레스티아는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발굽을 떼라 하죠. 일단 튀라고. 왕궁의 난장판을 피해 스파이크가 있는 도넛 가게로 피신하며 포니 대축제를 최악의 밤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걱정하지만 셀레스티아는 늘 격식만 차리느라 노잼이었던 축제를 너희들이 재미있게 만들어줄 것 같았었다고 말해주죠. 모두가 꿈꿔왔던 바람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이 순간을 간직하며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자, 드디어 마이리틀 포니 우정은 마법의 첫 번째 시즌 스토리 요약을 완료했습니다. 어째 영상이 점점 길어지는 느낌인데, 첫 번째 시즌에서 우정에 적응하는 트와일라이트과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나가는 레리티가 커리어를 쌓는 과정이 메인 스토리라고 생각하며 포니에 관한 애정으로 완결까지 스토리를 요약한다고 했었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다른 할 일도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오래오래 걸릴 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카툰 애니메이션 덕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에 관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하니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